안녕하세요. 네 번째 만남입니다. 지난주에 영상 보신 분이 피드백을 해주셨는데요. 좀 어렵다고 하시더라고요. 아마 좀 어려우실 겁니다. 여러 번 나눠서 얘기를 들으셔야 되는 것들을 한 번에 어떤 구조로 어떻게 돼 있는지를 쭉 설명을 했기 때문에요. 그 내용을 이해하시기가 좀 어려우셨을 수도 있습니다. 논어에 보시면 하기 시습지 불협여로라는 말이 있거든요. 배우고 때때로 익히면 또한 즐겁지 아니한가. 아마 즐겁지 않으셨을 수도 있겠는데요. 좀 어려우시겠지만 또는 제가 얘기하는 말들이 중언부언 들리실 수도 있겠지만 또는 용어가 불분명하게 사용되는 것 같다, 헷갈린다,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겠지만 이거 들으시면서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창업을 하고 계신 분들은 좀 더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텐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어려우셨다, 내가 생각하는 내용과 다르다, 그렇다고 하신다면 이 내용을 들으시면서 내가 어떤 부분을 알고 있고 모르고 있고 또는 어떤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보고 안 해보고에 대한 것들이 충분히 고민되실 수 있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전달드리는 모든 얘기가 정답은 아니고요. 또 제가 여러 가지를 가정하고 말씀드리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거 듣고 왜 저런 방식으로 산정되지? 왜 저런 고민을 해야 됐지? 뭐 이런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 거거든요. 하지만 분명한 것은 꼭 여러분이 알고 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조금 낯설게 들리고 익숙치 않게 생각되는 것 자체가 이미 창업을 하고 계신 분이라고 한다면요, 그러면 조금 고민이 덜 해보셨던 거겠죠. 아마 새롭게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한테는 무지 낯설게 또는 아주 새롭게 또는 저런 것도 알아야 되나 하게 접근이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충분히 채워놓고 또 그 내용들을 알고 하시지 않는다면요, 하시면서 가지는 성공과 실패, 예를 들어 경제적으로 성공하고 실패하는 거, 또 부를 얻고 안 얻고, 이런 것들이 장기적으로 길게 가지고 가실 수 있을 것인가, 또는 온전하게 창업을 함으로써 내가 얻고자 하는 삶의 의미라든지 이런 가치라든지 이런 것들을 찾을 것인가. 제가 좀 멀리 가는 경향이 있으니까요. 창업해서 돈 벌면 되는 건데 그런 것까지 고민해야 돼? 이러실 수도 있는데요.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길게 보면 인생이라는, 삶이라는 긴 틀로 보시면 그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좀 잔소리 같지만 앞으로는 사족을 좀 많이 붙이려고 합니다. 잔소리 같겠지만 이런 얘기들을 좀 귀담아서 한번 생각해 봐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런 피드백을 주셨는데 그 피드백과는 상관없이 저는 저의 할 얘기를 하겠다 이러면 또 곤란하니까요. 그리고 관심을 갖고 들어주셨는데 그 내용들이 반영이 안 되면 나는 나대로 넌 너대로, 저희가 온전히 같이 가는 길은 각자가 가는 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함께 하는 창업이고 함께 가치를 만드는 창업이니까요. 여러분들 의견 들어서 오늘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를 거꾸로 한번 올라가 보겠습니다. 제가 사업구조와 의사결정이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오늘은 의사결정에서부터 사업구조 넘어가 보도록. 간단하게는요, 오히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쉬우셨을 겁니다. 1매출 100만원, 그리고 원가의 30%, 마진율 70%일 때 월세 450만원 낼 것까지만 찾으셔라. 20평짜리로. 커피 전문점일 때 이런 방식으로 말씀드리면 훨씬 쉬우셨을 것 같고요. 1매출 100만원이니까 객수로 150, 그리고 객단가 7,000원, 이거로 10일 영업하는 1매출 100만원, 월매출 3천만원이 된다. 이게 이해하기는 쉬우시겠죠? 하지만 매출이라는 거 아실 수 있나요? 예측이 가능한가요? 결정의 기준으로만 설정해 놓으신 거고, 쉽게 지금 얼마 팔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걸 양도 양수 받으세요, 이런 얘기도 많이 들으시거든요. 하지만 그런 접근 하시지 말라는 거죠. 이거는 가이드로 세워놓으시고 실제 본인이 판단해 보셔야 될 내용들이거든요. 대신에 뭘 판단해 봐야 되고 그게 어떻게 판단되는지 아셔야 되는 거니까.
다시 한번 시작하겠습니다. 1매출 100만원, 월매출 3천만원, 그리고 원가율이 30, 마진이 70%일 때 임대료는 15% 정도인 450만원까지 쓰는 게 가능하다, 적정하다, 이렇게 판단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임대료 관리비를 포함해서요. 그리고 20평짜리라고 보면 평당 효율도 중요하시잖아요. 10평짜리를 450만원을 받냐, 30평짜리 450만원을 받냐, 이거는 분명히 틀립니다. 공간에 여유가 있으면 사람들이 더 오기 좋고요. 또 시간대별로 몰려서 올 수도 있는데요. 그 몰려서 오는 사람들을 받을 수 있는 그런 그릇이 공간이 넓어지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몇 평짜리 얼마였냐, 평당 효율은 어떠냐, 이거에 대해서도 고민해 보셔야 됩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건 10평짜리 전용 기준입니다. 전용 20평에 450만원이기 때문에 평당 22 NOC라고 해서 총 비용의 합이 450만원 임대료 관리비로 나가는 게 요 선에서 가이드를 정하시라는 거고, 평당 22만 5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임대료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매출에 대해서도 객수 150, 객단가 7천원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그러면 150과 7천원의 의미가 어떤 것이냐 라는 걸 앞쪽에서부터 설명한 거니까요. 150에 하루에 찍어야 되니까 12시간 영업한다고 하면 1시간에 12.5회, 그러면 5분에 1명꼴로 와야 된다는 거고요. 객단가라는 건 대개는 포스트 커피숍에서 생각하는 객단가 7,000원 정도라고 보고 한 거니까요. 그 정도로 계산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5분에 한 번 정도 포스를 찍을 수 있는 객이 들어와서 7,000원 정도를 사 먹는 일이요, 일주일 내내 꾸준히 일어나야 된다는 거죠. 그때 월세를 450만원, 평당 22만 5천원 정도 지불하는 게 적정하다. 월세뿐만 아니라 관리비를 포함해서요. 제가 자꾸 관리비를 까먹네요. 그래서 그런 기준으로 선택을 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각각의 여러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오늘 몇 개 가볍게 던졌는데요. 이 부분들도 또 얘기 드릴 시간이 있을 테니까요. 그거에 대해서는 다음에 또 얘기 드리겠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린 거 거꾸로 역산해서 올라가 보는 연습을 하고요. 그리고 점포에서 만든 것을 파는 것에 대한 의미, 그거에 대한 것들을 한번 되짚어 보겠습니다. 최근에 제가 빅데이터 딥러닝이라는 수업을 들었거든요. 이 딥러닝이라는 게 되게 최근에 트렌드가 됐습니다. 저도 수업을 들은 거에서 이 학습하는 거와 관계가 있잖아요. 딥러닝이라는 게 여러 번 빠르게 반복적으로 컴퓨터가 학습을 하는 건데요. 제가 앞쪽에서 왔다 그러면 이건 거꾸로 뒤쪽으로 가는 오차 역전파법이라는 게 있더라고요. 이항관계인 것 같습니다. 덧셈을 할 때 2 더하기 3은 5. 근데 5에서 3을 빼면 2다. 이런 거꾸로 돌아가는, 뺄셈으로 돌아가는 학습을 하는데요. 오늘은 그 학습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월세와 그리고 매출에 있어서 객수와 객단가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지난 시간에 1매출 3천만원일 때 이 15%의 월세를 내기 위한 사업 구조는 어떻게 됐냐, 이거를 먼저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15%인 월세를 제외하고요, 450만원을 제외하고 3천만원에서 2,550만원이 남았죠. 거꾸로 돌이켜보면 이윤 10%, 감가상각비 10%, 판매관리비 10%, 매출에, 그럼 각각 10%씩 300만원씩 제약이 되면 900만원이 제야 됩니다. 2,550만원에서 900만원을 제외하고요. 그리고 인건비 25% 말씀드렸죠. 750만원. 그러면 900만원. 이게 원가율이 되는 거죠. 그래서 900만원이 원가율 30%, 마진 70%의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의미에 대해서 계산하시고 숫자로 이해하시고, 그 숫자가 나오기 위해 어떤 투입이 들어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고민해 보시길 바라는 거거든요. 이 리테일 창업이 정치 경제학하고 관련이 있는데요. 요소 배분이라고 하는 공간의 비용을 얼마나 배분해 주실 것인지 15% 말씀드렸죠. 그리고 노동에 얼마나 비용을 배분할 것인지 25%, 그리고 자본의 감가상각이라는 자본에 얼마나 배분될 것인지. 그래서 창업을 하시려는 분들은 이 내용에 대해서 꼭 이해를 하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그거를 알고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 안다는 거는요, 실체화돼서 그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느냐,
그리고 그런 가정들, 그런 예측을 해보셨느냐, 그리고 하시면서 그 차이가 얼마나 나느냐, 이것들을 감을 구체화하는 관계거든요. 그래서 제가 첫 시간에 말씀드렸던 감과 운, 거기에 있어서 감을 구체적인 숫자로 알아내시는 것, 그리고 이런 연습들이 꾸준히 쌓이게 되시면, 또 학습하시게 되시면 감과 실제 만들어진 것들이 가깝게 됩니다. 알고 창업을 하셔서 내가 얻고자 하는 이익을 얻으시는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서는요, 큰 차이가 있으실 거라고 봅니다. 제가 같이 창업이라고 말씀드렸고, 저희가 같이 한다고, 함께 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이 같이 창업이라는 건 함께 이 내용들에 대해서 아시고, 그리고 그 가치를 만들어내는 거, 아마 가치 투자로 제가 가볍게 한번 소개해드리면서 말씀드렸죠. 모든 것들이 동일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가치 투자, 가치 창업, 이것들에 있어서는요, 철저하게 분석하고 그 내용에 대해서 아시고, 그리고 그 사업에 대해서 이해하시고 동의하시고 함께 해 나간다는 마음으로 하셔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마음 꼭 새기시고, 알아가는 관계가 불편하고 어렵다고 생각되실 수 있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하기 실습지 부력 즐겁게 한번 생각하시면서 따라와 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다음 주에는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만들어진 물건을 파는, 제조된 물건을 파는 리테일 창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럼 다음 시간 기대해 주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